네, 경제와 투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처럼 주가가 조정받을 때 사실 트렌드나 산업 이야기가 더 귀에 잘 들리죠. 워낙 다 오를 때는 그런 쪽에 관심이 잘 가지 않는데요. AI 시대 핵심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에너지 아닙니까? 에너지 시장의 변화들, 특히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태양광 관련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까지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이사님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하시는 2차 전지 얘기도 물론 해야죠. 먼저 태양광 얘기부터 할 텐데요. 오늘 같은 이런 약세장에 태양광은 오늘도 강세입니다. 하나솔루션이 거의 10%까지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일론 머스크가 자기 팀들을 중국에 보냈다고 하고 태양광을 통해서 에너지 공급을 자기가 하겠다고 또 큰 소리를 치고 있고 하는 상황인데요. 태양광 시장의 이런 움직임들, 변화들 좀 체크해 주세요. 네, 머스크가 우주 태양광 얘기가 많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머스크는 태양광 원래 사업자지 않습니까? 네. 솔라시티를 오래전에 인수를 했고 합병했고 그동안 사실 근데 좀 하다가 솔라시티 자체가 별로 경쟁력이 없는 회사이다 보니까 태양광 사업을 할까 말까 이제 좀 이런 기로에 있었습니다. 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최근에 이제 이 AI 데이터 센터용 전력 수요가 워낙 급증을 하고 있고 거기에 사실은 단기간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 이제 아무래도 재생에너지 태양광이 특히 이제 아주 제일 적합하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스탠스가 굉장히 강하게 변한 상태이고요. 일론 머스크는 지금 얘기하는 게 미국의 모든 전력 공급을 태양광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맞는 얘기입니다. 네. 네바다라든지 애리조나라든지 텍사스라든지 태양광이 아주 센 지역에 그 정도의 그 면적만 있다 하더라도 미국의 모든 전력을 이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머스크가 또 이제 지금 가장 사업 중에서 잘 되고 있는 것이 이제 ESS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메가팩 비즈니스는 태양광과 딱 밀접하게 시너지가 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차원에서 태양광을 좀 강하게 미는 그런 지금 상태이고요. 100기가와트의 생산 캐파를 갖추겠다고까지 얘기할 정도니까 상당히 적극적으로 밸류 체인을 갖다가 미국 내에서 형성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화성에 우주선 보내서 이제 지구 인구를 그쪽으로 이동시키겠다는 게 일론 머스크의 꿈이잖아요. 네. 그런 걸 포함해서 그런 어떤 우주 개척이 되면 결국은 여기서 어떤 에너지를 싣고 갈 수 없는 거고 태양광도 필요하고요. 주심표를 보니까 앞으로 12개월간 미국입니다. 신규 발전원 예상치가 보니까 태양광이 제일 많네요. 그다음에 이제 BESS라는 건 이제 배터리 ESS를 말하는 맞습니다. 거죠. 네. 네. 결국 이제 일론 머스크가 워낙 논란도 있지만 똑똑한 사람이니까 에너지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는 것일 텐데 그동안 이런 재생에너지는 일단 전통에너지의 약간 보조수단으로 활용이 됐는데요. 이게 어떤 주력 그 에너지로 대체 가능한지 그러려면 또 몇 가지 선결해야 할 조건이 있다면서요? 과거에는 이제 일단 단가가 높고 네. 그다음에 간헐성이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는 사실은 주력 에너지원으로 보지를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 4, 5년 전부터 시작된 재생에너지 붐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다른 우리 전통 에너지원들, 가스, 석탄, 원전 이런 에너지원들은 사실은 아주 마이너한 그 부분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신규로 설치되는 발전소의 90% 이상이 풍력 태양광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변하지 않을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은 향후 12개월 동안 신설되는 발전원의 99%가 태양광 풍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이제 메이저 발전원이 됐고요. 이 메이저 발전원이 될 수 있었던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일단 단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발전원의 단가라고 하는 LCOE 지표를 보더라도 육상풍력과 태양광이 30에서 한 50달러 정도 메가와트 아워 기준으로이거든요. 네. 다른 발전원들은 몇 배 이상씩 더 비싸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빠르게 하고 싸게 살 수가 있는 전력이 이제 태양광 발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거를 이제 간헐성만 메워주면 되는데 최근에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배터리 단가가 떨어지면서 태양광에 배터리를 붙인 단가가 천연가스 발전보다 더 싼 지역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실은 다른 발전원들은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지금 시대에 왔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에너지 필요 때문에 원전을 적극적으로 짓겠다고 했지만 조금 전에 보여드린 표, 그다음에 두 가지 가운데 하나 포인트, 이 설치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요. 태양광 배터리 풍력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태양광 얘기를 이제 해서 태양광 쪽으로 얘기를 하면 어쨌든 간에 뭐 일론 머스크 효과 등으로 인해서 하나솔루션, HT현대 에너지솔루션 등이 이제 최근에 급등하고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뭐 이제 구조적인 어떤 상황이나 실적을 인지한 건지 아니면 적어도 주가는 그냥 단기적인 머스크 효과로 좀 봐야 될지요. 단기적인 효과는 아니고요. 예. 사실은 우리나라가 좀 유독 보면 이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센티멘트가 안 좋은 국가입니다. 예. 그래서 항상 주식들이 많이 후행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케이스는 트럼프가 뭐 계속 재생에너지를 핍박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표적인 태양광 업체 퍼스트솔라 같은 케이스는 지난 1년간 한 4%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S&P 500 벤치마크인데 S&P 500이 한 14% 정도 올랐으니까 사실은 벤치마크 대비해서 퍼스트솔라의 주가 상승은 몇 배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제 오히려 코스피 상승에 비해서 하나솔루션 같은 업체들은 뭐 주가가 오른 게 하나도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한꺼번에 표출이 되면서 이제 반영이 되는 거고요. 물론 그 반영이 되는 이유가 있죠. 이유는 미국의 태양광 시장은 계속 좋고 앞으로 한 2년 동안은 특히 이 보조금을 받으려는 데드라인이 2년 동안 걸려 있습니다. 2027년 말까지 완공을 해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의 2년 동안, 향후 2년 동안, 작년 2년 동안 이제 적자였거든요. 올해하고 내년도까지는 좀 드라마틱하게 이익이 좋아진다. 이런 이제 예상이 이제 시작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표를 보여주셨는데 하나솔루션은 이제 엊그저께 오른 건 이제 머스크 효과로 그날 왜 오르나 저도 그랬어요. 나중에 머스크 얘기가 나왔고 어제 실적 발표했고, 근데 어제 실적 보면 4분기도 그렇고 4분기는 영업이익 적자 폭이 오히려 3분기보다 확대됐고요. 이익만 보면 좋지 않은데 오늘 주가 강하게 오르는 것들은 결국 이제 올해에 대한 기대감입니까? 맞습니다. 예, 올해부터 개선되는데요. 작년도에는 상반기에는 태양광 관련된 이익이 좋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하반기에 안 좋아진 이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PFE 규정이라든지 우려 집단 이런 이제 규정 때문에 통관할 때 태양광의 뭐 그 폴리실리콘, 웨이퍼, 인곳, 뭐 셀 이런 부분들의 통관을 아주 까다롭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산이 섞여 있지 않나, 중국 기업이 섞여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통관이 늦어지면서 하나가 미국에서 공장을 제대로 못 만들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과 관련된 비용들이 꽤 많이 들어갔고 했는데 이제 그게 작년 아마 11월 말 12월 정도에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해소가 돼서 올해부터는 이제 미국 공장에서 생산이 늘어나면서 AMPC가 이제 많이 늘고요. 특히 장비와 관련된 좀 이슈가 있었는데 신설 공장에 있어서 그 부분도 좀 해소가 되면서 올 아마 3분기 말 정도부터는 추가적으로 미국의 태양광 공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완전히 풀로 다 가동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데드라인을 맞추기 위한 수요 증가 맞물려 가지고 하나솔루션의 태양광 관련된 이익이 올해 특히 내년도에는 뭐 올해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보는 시각들이 많기 때문에 이익을 그런 부분들을 이제 미리 땡겨서 보면 지금 주가는 사실은 뭐 싸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 요즘은 에너지가 국가의 그 중요한 전략 자산 아닙니까? 미국도 그런 쪽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미국 시장 북미 가는 거는 과거는 이제 다 태양광 패널을 만들어서 이렇게 셀을 판매하고 미국도 그런 걸 주로 수입했는데 최근에는 미국 기업이나 산업계도 뭐 여러 그 밸류체인들, 인got, 웨이퍼 모듈까지 이거를 전반적인 밸류체인에 관심이 있고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이거는 국내 그 업체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요? 국내 업체들한테는 당연히 이제 긍정적이고요. 그렇습니까? 예. 다 이제 중국에서 사실은 수입을 해서 태양광 사업자들만 사실은 돈을 좀 벌었었거든요. 네. 싼 모듈을 가지고 와서 그렇죠. 이제 전력을 생산하니까 네. 당연히 이익이 많이 나죠. 근데 이제 바이든 때부터 IRA가 들어오면서 미국 내의 밸류체인 모든 소재나 부품들을 미국 내에서 만들게 하자. 이게 이제 바이든 IRA의 기본 안이었고요.
트럼프 안에서는 그게 오히려 더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이제 수입해서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제한이 많아졌고요. 특히 태양광에 이제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중국산은 완전히 배제하는 쪽으로 지금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도 그렇고 국내 많은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생산 공장을 만들고 있는 이유가 이제 그것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미국 시장은 앞으로 아마 한국산 패널 그리고 뭐 퍼스트 솔라 요 정도가 아마 시장을 양분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태양광에 관련해서는 뭐 머스크 효과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고가 아니라 이사님을 가끔 저희 시간에 모셔서 얘기하면 뭐 이 태양광 풍력, 특별히 그 가운데 태양광을 좋게 보셨고 그죠? 그런 얘기를 그 전에도 많이 이제 하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슈가 있어서 태양광 얘기를 먼저 했고요. 다음 2차 전지 얘기로 가겠습니다. 2차 전지는 오히려 지난번에 그 LG에너지 솔루션의 뭐 계약 취소 그리고 실적 안 좋은 실적 나오면서부터 주가가 턴어라운드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전고체 관련주, 에코프로 그룹주 이런 쪽이 강세인데요. 지금은 이거는 이제 로봇 모멘텀인가요? 최근에 오른 것들은? 뭐 그 배터리도 사실은 큰 그림으로 보면 이제 업황이 바닥은 찍었고요. 네. 작년 뭐까지 해서 한 2년 이상 많이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확인을 받은 해다. 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그런 미래 성장 부분들이 하나둘씩 가시화가 될 거니까 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로봇에 들어가는 뭐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또는 뭐 차세대 저가 배터리들, LMR 배터리부터 시작을 해서 LFP도 이제 우리가 생산을 하게 될 것이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너무 미국 그 전기차 시장의 수요 위축에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네, 그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죠. 네. 단순한 이제 로봇 모멘텀보다는 이제 업황 자체가 어려운 기간을 지나면서 좀 다지는 기간들을 지나오고 있다. 네, 그렇게 평가를 긍정적으로 해주셨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는 실적을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실적 발표하는 걸 보면 뭐 셀사들은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 싶고 여전히 실적이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또 여러 다변화를 하면서 실적을 회복하는 것 같습니다. 실적 최근 흐름 좀 체크해 주십시오. 배터리 관련주들은 지금 당장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올해 실적, 내년 실적 뭐 이렇게 봐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될 수 있는 기업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워낙 주기가 긴 사이클이죠. 사이클이라서 사실은 이 가치 평가를 할 때 1, 2년, 2, 3년 이렇게 평가를 해서는 되진 않고요. 이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들, 그 계획의 가시성이 얼마나 돼서 언제까지 성장할 수 있겠느냐 이 정도의 성장 속도로 그렇게 이제 평가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단기간으로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 평가 기준하고 맞지는 않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긴 그림을 보고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인 실적은 작년도가 최악입니다. 그건 뭐 확실하고요. 올해 이제 개선은 좀 되는데. 아주 의미 있게 밸류에이션까지도 매력적이네 할 정도로 개선되진 않아요. 그 개선은 빠른 기업들은 올 한 4분기 정도부터일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좀 이 이익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가팔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ESS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금 LFP 막 전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전환도 하고 있지만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미국의 ESS 스토리가 좀 더 커지죠. 특히 2027년 정도부터는 아마 공장이 갖추어진 공장들이 ESS 향은 풀캐파 생산이 가능할 거거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내년 정도가 되면 유예해줬던 CO2 배출에 따른 벌금을 내년 2027년 말에 한꺼번에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너무 이제 조급하게 이익 증가를 보시면 그런 분들은 사실은 배터리를 투자하시는 건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긴 그림으로 보시고 턴어라운드 하는구나. 그러면 몇 년도에는 어느 정도쯤 되고 이 회사의 캐파가 어느 정도 될까? 어느 정도 이 실현 가능할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어쨌든 간에 이 주된 키워드는 뭐 EV 쪽은 전기차 쪽은 뭐 아직 어려운 구간을 가는 거고요. 로봇은 최근에 모멘텀이 있었습니다만 로봇이 실제적으로 들어가게 되더라도 들어가는 뭐 캐파나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오셨던 것처럼 어쨌든 올해 시장에 2차 전지의 핵심 키워드는 여전히 ESS입니까? 그렇습니다. ESS가 물량상으로 얼마나 이제 전기차 부분을 우리 배터리 업체들 안에서 상세를 해주느냐 부진을 이제 그 이슈가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뭐 그 부분은 지금 특별하게 변동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어쨌든 미국 시장에 중국산 ESS 셀이 들어가면 사실상 보조금을 못 받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빠른 전환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뭐 1위 사업자는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플루언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업체들이 지금 중국에서 수입하던 셀을 미국 내에서 교체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뭐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네. 유럽은 이제 전기차 스토리가 오히려 강해지고 있죠. 보조금들이 속속 이제 그 다시 재개가 되면서 독일하고 영국이 이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다시 재개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중국 업체들이 여전히 이제 수출이 많이 되고는 있지만 지금 EU도 메이드 인 EU 정책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소재 업체들한테는 EU산 소재 비중을 60% 이상으로 해라. 이런 지금 지도를 하고 있을 정도니까 아마 좀 조만간 명문화된 어떤 메이드 인 EU 팔리시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은 K 배터리한테는 뭐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네. 최근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 그러다 보니까 전고체 그러나 한쪽에서는 뭐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지난번에 오셨을 때 ESS 할 때도 ESS가 아직 비중이 작다고 하던데 그랬더니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지난번에 그러셨고 그렇죠. ESS가 굉장히 이제 커져가고 포션이 커진다는 얘기를 하셨던 게 이제 기억이 나고요. 다음 이슈가 좀 있는 원전 얘기를 할까요? 그 한미 지난번에 장관이 만나서 이제 뭐 대미 투자특별법 또 한국 기업들의 뭐 에너지 협력 이런 걸 얘기하면서 원전 쪽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원전이 결국 이제 글로벌 협력이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전략 또 미국하고 할 수 있는 원전의 프로젝트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미 그 페르미 아메리카라고 텍사스의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원을 건설하는 쪽이랑 한국 업체들이 대규모로 다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네. 대형 원전 4기에 대해서 건설하는 부분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페르미 아메리카가 스타트업이거든요. 스타트업이고 주로 이제 정치인들 뭐 이런 트럼프를 지지하는 분들이 이제 만든 기업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 흐름을 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소이고요. 어쨌든 하여튼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는 원전을 많이 육성하기 위한 각종 이제 규제를 완화하고 정책들을 도입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아마 관세 협상 하에서도 우리 업체들한테 원전을 미국에 와서 빨리 지어줘 이런 식으로 지금 좀 글쎄 압박이라고 하면 그렇고요.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조만간 윤곽이 이제 나올 거는 같은데 이 부분은 이제 이 원전이 워낙 오래 걸리잖아요. 뭐 한번 건설하는데 미국에서 뭐 평균 한 15년 걸립니다. 네. 우리 업체들이 굉장히 빠르게 잘한다 하더라도 10년은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그렇게 장기간의 프로젝트를 미국에서 수행하면서 우리 업체들이 받는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들이 있잖아요. 뭐 정치적인 리스크도 있고 코스트가 올라가는 리스크도 있고 이런 리스크들이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계속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원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확실하게 개런티를 받고 네. 그러니까 코스트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원가 부담을 제한하고 또는 좀 그 전력을 파는 것을 개런티를 받는 이런 프로젝트들. 예, 뭐 더 확실한 거는 미국 정부가 소유하면 더 좋겠죠. 그럼 미국 정부가 소유하는 원전에서 우리 업체들이 가서 건설만 해준다. 이런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러니까 이제 효과가 그동안 이제 겁니다. 뭐 유럽이나 혹은 뭐 중동 쪽은 우리가 이제 턴키로 가서 설계부터 해서 지어주고 나중에 뭐 이런 유지 보수까지 해줍니다만 그럴 때 꼭 웨스팅하우스하고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하는 거는 그런 총체적인 것보다는 주로 이제 뭐 건설이나 이런 쪽 그래서 건설주가 주목받는 약간 그런 포인트인가요, 미국은?
아니요, 지금 웨스팅하우스하고 문제는 풀어야 됩니다. 예.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하고 계약을 한 게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원전이든 뭐 미국형 원전이든 미국에 우리가 하게 되면 무조건 사실은 웨스팅하우스하고의 계약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요구를 하겠죠. 네.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미국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은 선결해야 될 과제가 아직은 남아 있는 겁니다. 네. 국내 원전 정책은 최근에 이제 계획된 원전 2기를 그대로 짓기로 했고요. 네. 국내 관련된 원전의 모멘텀은 전망이 어떤지 좀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11차에 2기를 짓기로 했고 네. 그 12차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11차에 있던 그 2기는 뭐 계속 하는 거로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네. 하는 거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업체들한테도 어쨌든 2기의 이제 공사는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감이 이제 끊기지는 않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관련 업체들한테는 어쨌든 이제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국내 네. 관련 업체들한테는. 뭐 일론 머스크의 태양광 이슈부터 해서 에너지 관련된 핵심 그 섹터들을 쭉 리뷰를 했는데요. 그럼 에너지 섹터 안에서 한병화 이사님 탑픽 종목 뭔지 좀 알려주세요. 에너지 섹터는 지금은 당연히 이제 빠르고 네. 싸게 온사이트, 그러니까 필요로 한 데이터 센터 바로 앞에 구축될 수 있는 에너지원이 가장 핵심 에너지원입니다. 그게 이제 태양광이고요. 조금 네. 더 넓히면 육상풍력도 거기에 이제 해당을 하죠. 그래서 이 2개의 발전원보다 싼 에너지원은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네. 보면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그것과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기다리시면 하나솔루션과 같이 저렇게 한꺼번에 분출하는 그런 이제 올 것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지금 뭐 그 유사한 종목들 중에서 아직도 전혀 못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좀 길목 지키기를 해서 지키면 이런 이제 변동성이 큰 장에서도 네. 사실은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오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이제 연동된 흐름에서의 이제 관심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거고요. 최근에 리포트 내신 것 가운데서는 저희 이제 제작진이 좀 뽑은 거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스를 목표가를 올리셨고 네. 에코프로 BM 목표가를 25만 원으로 올리셨습니다. 에코프로 BM 주가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19만 5천 원이고 25만 원 올리셨고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스는 5만 원으로 목표가를 상향하셨는데 벌써 얼마 전에 5만 원 한번 또 찍고 좀 지금 시점에서 업사이드가 좀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잠깐 코멘트해 주십시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스는 사실은 배터리 소재 업체인데 네. 이 회사가 주가가 최근에 오른 이유는 AI용 가속기 때문입니다. AI에 들어가는 가속기 안에도 동박이 이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동박을 국내에서는 사실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스하고 솔루스 첨단 소재 이 2개 회사가 공급을 했었어요. 근데 솔루스 첨단 소재가 이 사업을 중국 업체한테 팔았습니다. 근데 이제 빅텍들은 중국을 배제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스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내 익산에 있는 공장이 원래 사실은 대부분 다 전지박으로 그러니까 전기차용 배터리에 나갈 것이었는데 이게 이제 AI 가속기형 동박으로 캐파 전환을 이제 합니다. 네. 하니까 당연히 이제 중장기 미래 먹거리가 확실하게 이제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단기간에 강하게 움직인 겁니다. 네. 오늘 에너지와 관련된 뭐 이슈가 무궁무진합니다. 관련된 이야기들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이사님과 점검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